안녕하세요. 엄지바다입니다. 10강이죠. 전자올겐 기초 10강입니다. 이론 잘 보셨죠? 처음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씩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F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론 보시면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른손 운지 도레미파 손가락 4번 항상 플랫이 하나 붙었다 하면 장주에서는 F를 도로 하는 노래구나, 음악이구나.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플랫 하나 붙은 곡을 보면 손가락이 어떤 길로 간다는 것을 생각나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힘들어져요. 그래서 음역대를 아래쪽 C음까지 도, 시, 라, 솔 나오죠? 솔, 라, 시,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요게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매일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플랫이 하나 붙은 곡을 보면 또 C자리 반음 내리네 이런 이야기를 반복을 안 하게 되죠. F키는 C자리를 반음을 내리는 게 아니라 파자리가 검은 건반이다. 가는 길이 F키는 가는 길이 F음부터 파가 손가락 4번에 검은 건반 다리를 하나 건너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 건너 동네 다리를 하나 건너간다. 그렇게 가는 길이 F키에 가는 길이다. 반음 올리고 내리고 조표는 반음을 올리고 내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주를 할 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F키에서는 어떤 길을 가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연주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손 반주는 푸른 하늘 은하수 했죠? 솔파미 도레 솔라 솔미 도레 도라 솔 도레미 파미 레도 미 도 솔라 시 도레미 도 솔 레 솔라 솔미 도레 도라 솔 도레미 파미 레도. 자, 요렇게 제가 지금 앞에 악보가 없죠,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스타일로 이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노래는 악보가 필요가 없어요. 왜? 구구단 외우신 적 있잖아요. 구구단을 외웠으면 9218, 2918, 88, 64 선생님이 7997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66, 36 이렇게. 이것처럼 노래 제목
엄마 앞에서 짝짝 이러면요. 엄마 앞에서 이러면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29 이러면 머릿속에서 18이 떠오르는 것처럼 엄마 앞에서 이러면 머릿속에서 가사로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하면 돼. 솔솔 민미래 도도도. 맞나 틀리나 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구구단을 2구 이러면 머릿속에서 18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18 이러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계명을 자꾸 읽으시다 보면 엄마가 선거 노래 솔도레 미레도레 해는 져서 솔라 솔미도레도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개 이름을 열심히 읽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같이 놀다가 야, 그 이동원 박인수인가 그분이 불렀던 향수 그러면 이제 막 책 찾아 뒤지고 이러면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도시락 도시도솔 파미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느 천년이 아니고 시키는 대로 3개월 6개월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 속에서 노래 제목 이야기하면 계명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국말 할 때 야 어디 가노? 이러면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나는 알고 있잖아요. 친구는 모르죠. 야 어디 가나? 이러면 나 마트에 가. 뭐하러 가나? 그러면 뭘 사러 가는지 내가 뭘 사러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서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사러 가는지. 이슬이 사러 간다. 담배 사러 간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노래 제목만 이야기하면 그 계명이 떠오를 정도로 한 곡으로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러면 처음은 한 곡을 완벽하게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사람은 한 곡으로 한 달이 걸려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이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은 한 달 만에 한 곡을 완성한 사람은 그 다음 곡은 2주가 걸려요. 딱 반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많이 가르쳐 봤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애들은요, 초등학생들은요, 보통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다른 지식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분들, 다른 습관으로 몸에 익혀진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곡 익히는데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 두 번째 곡은요, 2주니까 되더라고요. 세 번째 곡은요, 일주일이니까 되더라고요. 네 번째 곡은요, 3, 4일이니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곡은요, 이틀이니까 되더라고요. 여섯 번째 곡은요, 하루면 되더라고요. 일곱, 여덟 번째 곡은요, 딱 보면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바로 적석에서 두세 번 쳐보면 그 곡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기간 3개월. 3개월을 버티시면 어지간한 곡을 악보를 딱 펴면 가는 길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C키 가는 길은 검은 건반 하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F키는 파자리가 다리를 하나 건너는 검은 건반이다. G키는 C자리가 검은 건반을 건너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가는 거예요. 음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악기를 안 해보신 분들은 딱 두세 번 해보고 안 된다.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요, 피아노 학원에 가서 곡 하나 넘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바이엘이라는 책을 다 배워도요, 체른이라는 책을 다 배워도 유행가 같은 거 못 쳐요. 왜? 연주하는 원리가 다르거든요. 피아노 학원에 가면 오른손 왼손 악보가 다 있어요. 음표가. 그렇게 치는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가요는 왼손 없잖아요. 왼손이 없으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 이거잖아요. 이거 켜기 전에 음악은 박자하고 음정이잖아요. 음정은 악기로 연습을 하니까 음정은 정확하죠. 그러면 내가 익힐 건 뭐 있어요? 박자를 이해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엄마가 쓴 거 노래 솔도레미레도레, 이게 왈츠잖아요. 왈츠.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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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죠? 이 들리는 것을 이 들리는 쿵짝짝 들리는 것을 리듬으로 듣지 마시고 내 왼손으로 익히라는 거예요. 왼손으로 익혀서 리듬을 들으면 이 쿵딱딱이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쿵딱딱은 듣기가 쉬워요. 댄서곡이나 디스코나 스윙이나 재즈나 칸츄리나 라틴이나 룸바나 이런 건요, 일반 사람들은 리듬은 못 들어요. 왜? 룸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칸츄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스윙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왼손을 먼저 익히시면 리듬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훈련을 받은 사람은 경기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쿵짝짝 도레도라솔, 쿵짝짝하고 아르페지오가 섞여 나오죠.
소리 때문에 전자오겐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왈츠를 리듬을 켜기 전에 내가 양손을 연주할 줄 알면 피아노 연주도 가능해요. 이 전자올겐 강의를 들으시면서 피아노 치는 방법도 이와 똑같아요. 전자올겐에서 리듬을 사용하지 않고 왼손 쓰는 법을 피아노에서 똑같이 사용하면 아주 멋있게 연주가 돼요. 그래서 리듬을 틀었을 때, 리듬을 켰을 때 내가 계명을 잘 읽으면 애드립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보세요. 자, 여기에서 오른손이 애드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애드립 들어가는 원리가 어떤 분들은 애드립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나는 그 말 동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드립 넣을 때, 오른손이 애드립 넣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요, 펜타토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처럼 스케일을 연주하는, 스케일로 애드립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뭐 재즈 스케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케일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요. 가장 기본적인 애드립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명 열심히 읽으시라고, F키의 1도 화음, 4도 화음, 5도 화음, 그 다음에 F키의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것만 제대로 잘 활용해도 F키의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거와 F키의 주요 3화음, F 코드 1도, B 플랫 코드 4도, C 코드 5도, 요것만 잘 활용해도 애드립은 충분해요. 거기에 앞구미음, 뭐 여러가지, 요런 거, 여러가지 꾸미음 기호가 있어요. 요런 것만 익히면요, 멋있게 애드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손 연주를 먼저 익히라고, 박자를 먼저 잡으라고. 애드립을 넣는데 박자를 계산해서 넣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애드립도 박자를 지켜야 돼요. 한 박자에 2개 칠 것인지 3개 칠 것인지 그것을 내가 연주를 하면서 감각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명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애드립은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애드립이란,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애드립은 내가 집에서 마트에 가는데, 마트 가는 그 중간에 친구가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세탁소를 하고 있다든지 뭐 빵집을 하고 있다든지
마트 가는 중간에 가다가 친구 집에 들려서 커피 한 잔을 하고 갈 수 있잖아요. 마트만 갔다 오면 되는데 친구 집에 들렸잖아요. 그게 중간에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빠졌다 들어오는 거예요. 애드립은 엄마가 선거 노래 그 음표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면서 살짝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애드립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질문을 안 하시고 대답이 없으니까 이 혼자서 강의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계명을 정확하게 읽어라. F키는 파자리는 검은 건반인데 4번 손가락으로 넘어가라. 이걸 강조를 하잖아요. 왜냐? 이렇게 돼야만 애드립을 넣을 때 보세요. 애드립을 넣을 때 보세요. 이게 전부 화음이에요. 화음. 5도 화음. 솔시레. 5도 화음이에요. 이게 전부 화음이에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모를 때는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계명으로 읽을 줄 아시고 F키 1도 화음은 도미솔인데 F 코드다, 파라도인데 B 플랫 코드다, 솔시레인데 C 코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것을 연주를 하게 되면 제가 몇 마디 해드리면 애드립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전자organ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거잖아요. 이건 오브리카트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넣는 거하고 어느 게 듣기 좋으냐 하는 거예요. 남 따라 장애 가지 마시고 음악은 듣기가 좋아야 돼요. 들을 때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노애락,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항상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주할 때.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랬죠. 야, 친구들 만나고, 야, 옛날 생각난다. 엄마가 선거 노래 한번 해볼까? 그 분위기 상황에 따라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연주하는 법이 똑같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할머니들 공연 가가지고 연주하는 거랑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연주하는 거랑 집에 애기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랑 연주 기법이 같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스케일을 연습하라고. 우리가 동네에서 운전을 할 때는 내비를 켜지 않아도 이 커브 돌아가면 뭐가 있는지 알고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낯선 동네를 가시면 내비를 켜고 가는데 이 커브를 돌면 뭐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바로 이 원리예요. F 스케일을 열심히 연습하라. 1도 4도 화음을 열심히 연습하라. 이건요.
뭐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알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틀리지를 않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측이 안 되면요, 감정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 C키에서 F키를 하잖아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F키 가는 길을 열심히 익히세요. 열심히 익히세요. 그리고 도미솔도, 파라도파, 솔시레솔, 이거 열심히 연습하세요. 클래식 피아노 보면요, 알고 보면 우스운 거 많아요. 아주 멋있게 올라가는데 이거요, 도미솔도, 미솔도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도미솔도가 반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가는 길을 모르니까. 가는 길을 모르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의 원리와 스케일의 원리를 알게 되면요,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악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눈에. 무슨 이야기냐? 건축 설계사들 있잖아요. 처음에 설계그 공부할 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거리는 순서와 전기 배선 어떻게 설치한다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도면을 딱 보면요, 그게 하나씩 1, 2, 3, 4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요. 좀 더디고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힘드실 수 있어요. 왜? 연습 안 해보셨잖아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징검다리 둘러가지 않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징검다리 건너가는 법을 제가 아니까 시키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쓴 거 노래 요 계명 다 외우셨잖아요. 솔도레미레도레미도레도라솔, 요것을요 내가 외운 계명 그대로 F키에서 솔도레미레도레 했던 이것을 C키에 솔도레미레도레로 연주를 해보세요. C키에 솔도레, 음이 4도 낮아요. 보세요. 이 음악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래서 각 키별로 연주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쓴 거 노래 F키인데 옆에 친구가 이거 내가 목소리 안 올라간다, 그거 조금만 낮춰줘. 그러면 F에서 3도를 낮추면 F, E, D가 되잖아. D키. D키는 샵이 2개 붙는 키예요. 샵이 2개 붙는 키예요. 이게 D키예요. 여기를 도를 잡는, D를 도로 잡는 게 D키잖아요. F를 도로 잡으면 F키고, D를 도로 잡으면 D키고, C를 도로 잡으면 C키고, 그죠? D를 잡았을 때 이걸 도로 놓고 D키에 가는 길을 알면요, 바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뭐였죠? 처음에 계명이 솔도레미레도레. 이렇게 연주를 잘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자꾸 계명 읽으라, 어떠멈, 딸리멈, 버금 딸리멈, F키는 어떻게 가는 길을 익혀라, C키는 어떻게 가는 길을 익혀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F키에서 한음만 낮춰달라 그러면 어떤 의미래요? F에서 바로 밑에 이 음을 잡으면 이게 한음이 아니고요, 반음이잖아요. 이 F는 반음 사이잖아요. 한음을 낮춰달라 그러면 이 검은 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도로 잡았을 때는 어떤 키가 되느냐 하면 이 플랫 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키가 가는 길을 알면 바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을 안 익힌 것밖에 없어요. 가는 길을 익히지 않은 거예요. 가는 길을 C키는 F키는 G키는 방금 이 플랫키 이 키를 안 익히셨잖아요. 왜? 플랫 하나 붙으면 C자리 반음 내려줘. 요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F키는 C자리 반음 내려준다. 처음에는 쉬워요. 그런데요, 그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좀 힘들지만, 아이고, 이 나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음대 가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배우시면 정말 재밌게 봉사활동도 다니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좀 가르쳐 주고, 그럼 선생님 되잖아요. 제가 왜 유튜브 강의를 올리기 시작했냐면, 말씀드렸죠.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음악의 규칙에 따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대부분 올리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좀 바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오늘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자분이요. 오늘 처음 제 유튜브 강의 오늘까지 9강 올려놨거든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자기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공무원 퇴직 나이가 됐대요. 그래서 60년생이더라고요. 60 하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잘 되겠습니까? 전자올게는 하시는 분 치고 젊은 분이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한 6개월쯤 가다 보면 연주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악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지금 내 방식이 편해. 내 방식이 편하면요, 내 방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전자올겐 연주한 거 올린 거 보면요, 전부 코드 연주밖에 없잖아요. 오브리카토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스케일, F 스케일 이런 거 다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전자올겐 연주 올려놓으신 분들보다 더 멋있게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주 잘 하시다 보면 혹시 알아요? 동네에서 멋쟁이 되실지. 자, 내용은 9강, 9-1강, 9-2강에서 벌써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이제 도미솔도 이거 연습하라고 그랬죠. 손가락 부러지는 연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연습하라고 그랬죠. 이거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이 팔뚝이 아파져요. 그러면 좀 아프면 쉬었다가 조금 하고 또 아프면 쉬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잘 하시면